디지털 자산과 토큰 증권 활용 비즈니스 사례 말씀을 위해서 페이스 스페어의 부사장님을 박찬환 부사장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철영입니다. 예, 전에는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증권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다가 지금은 페어스퀘어랩에서 새로운 분산원장 기반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박철영이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5일 날 STO법이 통과돼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STO 시대가 도래한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좋은 시기에 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오늘 주제가 토큰 증권 비즈니스 적용 사례인데요. 아직은 우리 국내에 시도되고 있지 않은 주식의 토큰화에 대해서 아직은 시도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우리 이 STO에서 가장 주된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주식의 토큰화를 외국의 사례 모델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한번 제 짧은 생각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식 토큰화 이전에 우리가 RWA 자산 토큰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자산 토큰화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이 구조와 과정을 거쳐가지고 상품 토큰, 증권 토큰, 이제 STO 영역이죠. 스테이블 코인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상품 토큰은 어떤 거래 안정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산 토큰화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 증권 토큰으로 수렴되지 않겠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지급선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STO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아쉽게도 STO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닌가. 조각 투자 중심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지난 3년 동안 우리 조각 투자만 봤기 때문에. 근데 STO의 이 구조 모델을 보면은 대략 한 5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 이 스킴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STO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조각 투자 유동화 중심으로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트렌드는 과거에 이런 채권이나 조각 투자에서 탈피해서 펀드, 주식 등 이 자본시장의 주류 증권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 어떤 이 구조와 이런 과정이 파생 결합 이런 구조가 아니라 네이티브 형태로 주식을 토큰화하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DLT 기반 CSD, 예타공과 같은 CSD, DLT 기반 ATS, 미국에서는 이 CSD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DLT 트랜스퍼 에이전트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발행과 우리나라와 달리 발행과 유통이 같은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당히 혁신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예탁원이나 증권회사 중심의 전통적인 중개기관 중심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고 또 우리의 증권은 외국과 달리 대부분 김형식인데 이 김형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블록체인이 제공해야 되는 어떤 이 장부 기능이 이 계좌부와 주주 명부 등 두 가지로 이렇게 이원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이 김형식 증권에 대한 고려를 우리 법에서 제도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예, 그래서 결국 우리의 STO는 자본시장 중심에 서지 못하고 아직까지 자본시장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금융 인프라의 어떤 구조적인 이 경직성이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조화 투자에 머물 수 없고 주식의 토큰화로 자본시장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의 토큰화가 이제 유럽이나 이제 보면은 과거에는 이 간접적 토큰화, 우리가 로빈훗이나 뭐 엑스스톡 뭐 주식 토큰화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주식을 토큰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채권이나 수익증권으로 성질 전환하는 거거든요. 본래 의미의 주식 토큰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곳에서 네이티브 주식 자체를 토큰화하는 네이티브 토큰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이티브 주식 토큰화는 크게 CSD를 예타공과 같은 CSD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과 트랜스퍼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한 모델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요. 이 CSD 기반 모델의 대표적인 예는 이제 스위스입니다. EU가 DLT 파일럿 레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U나 스위스에서는 STO가 기존 증권 인프라의 진화된 모델이다라고 해서 또 법적 안정성 내지 기존 인프라와의 이제 통합을 위해서 CSD 중심으로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이후에서 주식 등을 이제 토큰화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 보면은 종래 CSD와 별도의 DLT CSD를 만들어서 여기서 주식을 토큰화하는데 IPO 전 단계 비상장 주식 시장이 꽤 큽니다. 750억 불 규모인데 이것을 전부 토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25년 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완료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조금 늦어지는 거 봅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실시간 아토믹 결제와 실시간 주주명부 동기화를 이제 특징으로 하는데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그림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시큐리타이즈 같은 트랜스퍼 에이전트 중심으로 주식 토큰화가 이루어지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 비상장 분야에는 DTC라는 CSD가 아니라 이 CSD와 증권사를 통한 이 간접 보유가 아니라 트랜스퍼 에이전트를 통해서 주주명부상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이제 이런 구조가 정착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랜스퍼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주식을 토큰화하는 그런 구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이 경우에는 분산 원장이 우리처럼 고객 계좌부가 아니라 분산 원장이 곧 주주명부입니다. 계좌부와 주주명부가 이원화되는 구조가 아니라 분산 원장이 곧 주주명부예요. 심플하고 효율적입니다. 21년도에 엑소더스라는 주식이 이제 토큰화되고 크게 이제 회자된 적이 있는데 뭐 이거 말고도 지금 여러 자잘한 어떤 이 토큰화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좀 더 확대되지 않겠나 보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나스닥이 주식을 토큰한다라고 해가지고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셨는데 사실 나스닥이 토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 자체를 토큰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매 후에 포스트 트레이드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 보조적인 기록 시스템 운영하는 겁니다. 주식을 토큰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된 결과를 가지고 보조적인 기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 제가 제 일단말 줄여서 약간 좀 시간 때문에 좀 예,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주식 토큰화는 아니고 다만 그러나 앞으로 주식 토큰화를 위한 기반이라는 의미가 있고 나스닥은 뭐 이제 다음 단계로 새로 IPO 되는 주식에 대해서 네이티브 주식을 토큰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주식 토큰화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하고 환경도 안 돼 있는데 결국 비상장 주식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큰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누가 이 운영 주체가 돼서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두 가지 김영식 주식의 두 가지 장부 이 구조를 어떻게 일어나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해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관계 기관들이 고민하다 보면은 내년 2월에 우리가 법이 시행이 되는데 새로운 주식 토큰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주식 토큰화 없이 STO는 완성되지 않는다. 주식 토큰화의 이 문제는 이 증권 인프라의 재설계다. 여러분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